천안 일봉산도 역시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선정을 한 지역입니다. 사진 이미지가 좀 작지만은 천안에서 거의 유일한 녹지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일봉산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게 되면은 천안 시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봉산에서 그 산책을 즐기시거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기해서 도시공원 일몰지에 따라서 여기가 민간개발 특례 사업으로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설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선정하고 나서 활동가가 지역에 있는 활동가가 나무에서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나무 위 시위까지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제도에 보면은 그 노자산과 가라산, 그리고 그 앞에 보이시면 이 해상까지 해서 100여만 평의 골프장과 그 위락단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막고자 저희가 거제 노자산 일대를 이곳만 꼭 지키자 해서 보존지역으로 선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3기 신도시의 예정지역인 부천 대장들역, 이 대장들역은 그 대장들역이 아닙니다. 부천에 있는 대장들역입니다. 대장동 일원의 120만 평의 논습지, 여기를 저희가 보존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10년 이후 2011년부터 문화유산 쪽을 저희가 선정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천리 주상절리. 이 주상절리는 자연환경 쪽 요소에 가까운데 왜 문화유산으로 편입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그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자연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쪽으로 했습니다. 여기가 경북 경주시 양나비에 소재해 있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주상절리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육각 또는 팔각 기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도 정말 특이한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이렇게 부채꼴 모양은 한반도 주변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011년도에 이곳만은 꼭 지키자에서 선정이 됐고 바로 그 다음에 2012년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536호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지리산에 가보면은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1962년에 원래는 일제강점기 때는 노고단에 있는 선교사 유적지가 있죠. 선교사 휴양지가 있는데 해방과 그리고 6.25를 맞고 나가지고 이제 소개가 되고 그리고 1962년 다시 왕시루봉에다가 선교사 유적지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교사의 어떤 풍토병 예방을 위해서 해발 800m 이상은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해발 1200m 지점에다가 휴양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제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는 미국 그 전통의 그런 가옥을 짓고 또 이 가쇼 주택인데 일본 선교사는 또 일본 주택을 짓고 그래서 그런 건축적인 특이성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저희가 중요한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보존을 하게 됐습니다. 공동묘지도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인데요. 1933년도에 조성이 돼서 73년까지 40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현재는 여기서 매장을 되지는 않습니다. 만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일제강점기부터 조선 말 일제강점기 해방 또 산업화 시기 이 근대 역사 인물들이 저희가 확인하기 지금 50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추가로 확인돼서 100여 분 가까이 여기서 잠들어 있다라는 그런 역사적 가치를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주로 여기에 안장되신 분 중에 유명한 분이라고 하면은
송천 지석영 선생님, 우리나라 이제 종두법을 보급하신 지석영 선생님, 소파 방정환, 만해 한용운 선생님, 화가 이중섭 선생님, 또 시인 박윤환 선생님. 그래서 저도 이쪽에서 묘역 해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한테 이곳을 인문학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삶, 그리고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그런 인문학 공간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지인폭포, 여기도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주상절리 폭포입니다. 2020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됐고요. 2013년도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또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한테 기증을 하신 심원정이라는 곳은 2014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를 원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림은 자연의 약간의 인공적인 요소를 반영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담양 소세원이나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가 특별한 이유는 보통 원림이라든가 별서정원들은 유학자들이 지방에, 그러니까 관직에서 물러나서 지방에서 심신수양이라든가 후학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원림들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형성된 원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37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실외, 실내 이 25곳에 각각 이름을 지어서 이곳을 만드신 기원 조병선 선생은 심원정 25형이라는 그런 시를 직접 지으셔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중섭 거주지는 통영에 있습니다. 통영에 위치한 1930년초 건물이고요. 한국전쟁 중 화가 이중섭이 이 통영 생활을 하게 되는데, 통영 생활을 하면서 그가 대표적인 작품을 그렸던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곳만은 꼭 지키자에서 선정된 이후에 통영시에서 이중섭 거주지를 매입해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소막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그 소 공추를 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소를 끌어다가 이제 부산항에서 배에 싣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었던 곳이 바로 소막사입니다. 그랬던 곳이 6.25 때는 이제 피난민들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됐고요. 또 산업화 시기에는 노동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반값이 싸니까, 저렴하니까 주거지로 사용됐었던 곳입니다. 한 장소가 일제강점기, 6.25 산업화 시기에 각각의 다른 의미 있는 쓰임새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곳만 꼭 지키자에서 선정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해남에 가면 옥매광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매가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여기서 그 명반석을 캤었습니다. 명반석이 뭐냐면 이 명반석에서 그 비행기에 사용되는 금속인 알루미늄을 이렇게 채취를 했거든요. 가벼운 그 철 소재. 그래서 명반석을 여기서 캐냈었던 곳인데, 이곳에 동원됐었던 조선인을 일제가 강제로 납치해서 제주도로 끌고 갑니다. 제주도로 끌고 가서 동굴진지를 이제 뚫게 하죠. 동굴진지를 뚫다가 이분들이 45년 해방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고 귀향을 하면서 선박을 타고 오는데, 추자도 일대에 선박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118명 독립부들이 모두 다 몰살을 하시고 겨우 몇 분만 살아 돌아오신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보존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청주시청사는 비교적 최근에 세워진 것인데 65년에 세워진 청사입니다. 65년 때면은 굉장히 권위주의가 만연했었던 시절이라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형 건물들을 많이 세우게 됐는데,
여기는 청주라는 지역에 그 지형이 갖고 있는 그런 모양 이런 것들을 배 모양을 본떠 가지고 시청을 지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었던 흔적들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만은 꼭 지키자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밀양강 철도교 하행선 여기도 사실은 한강철교가 190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게 1904년도에 완공이 됐으니까 한강철교보다는 약 4년 뒤에 만들어진 것인데 일제가 이 경부선 철도를 만들면서 밀양 읍성의 성도를 빼서 이 철도교, 밀양강 철도교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런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조선내와 목포 공장 같은 경우는 1997년까지 내와 벽돌이라든가 내와 제재를 생산을 했었던 곳인데 산업유산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곳만은 꼭 지켜야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이 조선내와 일부 그 구간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라서 저희가 훼손 위험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비행기 경납고, 일제시대 비행기 경납고를 선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해공항 옆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건물들이 있어요. 그 일제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게 그 일제 비행기들이 그 이렇게 뭡니까? 보관했었던 그 비행기들이 이용했었던 경납고인데요. 여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동그랗게 흙을 쌓고 모양을 만들고 그 흙 위에다가 돗자리 같은 걸 깔고 그 위에다 시멘트를 덮은 다음에 이게 응고가 되면 그 안 흙을 다시 파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경납고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부평 미쓰비시 사택. 여기는 군수공장에 강제 직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거주지로서 부평 쪽에서 여기를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민센터 이런 것들로 계속 만들려고 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훼손의 위험이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택지도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삼낭진 철도관사촌, 이 밀양에 있는 삼낭진입니다. 여기는 드물게도 철도관사촌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훼손이 되고 매각이 될지 몰라서 여기도 등록문화재라도 지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존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동선 가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 중에 직접 철거를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심사 중에 철거를 당하는 민족음악가의 그런 가옥이 이렇게 철거를 당하는 것을 심사 가운데 저희가 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셔널 트러스트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있지만은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선 20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 4월 달에 국민신탁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트러스트 단체가 특정 자산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세제 혜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보한 자산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 세대까지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저희가 올해 국민신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냈습니다. 영국은 12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역사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부동산의 거품이 많이 형성된 그런 시스템에서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뮤지엄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또 내셔널 트러스트가 그 운동의 일환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